당신의 차 이쪽에 실린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맞아. 눈에 안 보이고 막 이러잖아요. 가솔린 직분사 엔진 디젤보다도 많이 배출한다. 자동차 미세먼지의 비밀이 밝혀집니다. 최강 연비를 자랑하는 신차 프리우스. 시내 주행 연비는 보물 같은 차입니다. 하지만 디자인은 못생겨 보이지 않나. 디자인은 놓친 듯한 낯서, 느낌. T사의 4세대 프리우스 전격 분석. 생생한 자동차 정보, 핫한 자동차 이슈와 함께하는 카톡쇼. 오늘도 저와 함께 거침없이 질주해 주실 우리 카톡호 여러분들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오늘 함께해 주실 특별 게스트 나오셨습니다. 이분은요, 뭐 자동차계의 척척 박사로 통하는 분이에요. 네. 이분 뭐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네. 김필수 자동차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분이야말로 이제 진짜 전문가죠. 아, 그래요? 이분에 믿어야지. 비하면은 저는 그냥 뭐 이렇게 깃털 같은 존재. 아니, 근데 정말 약간 옛날에 우리 만화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박사님 있잖아요. 머리 하얘가지고 이렇게. 그 박사님 같이 생기셔서 뭐든지 알려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까? 예. 이거 마음에 부담이 많이 됩니다. 재밌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 얼음으로 만든 자동차가 있대요. 뭐 진짜요? 캐나다에 업체가 약 5톤 분량의 얼음으로 자동차를 만들었다고 해요. 이게 가능해요? 엄청 시원할 것 같죠. 그 차의 기본 프레임 위에다가 얼음을 올렸다고 하는데 뭐 운전대나 뭐 엔진, 타이어 등에 대한 나머지를 얼음으로 다 세팅을 했다고 그래요. 이게 실제 주행이 가능한가요? 움직였대요, 안될것 움직였대요, 같은데? 진짜. 이게 시속 20km로 1.6km까지 주행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20km면 썰미가 더 빠른 거 아니에요? 너무 느린 거 아니야? 저도 왠지 생각에 이 거리 가다가 다 녹아버렸을 것 같아요. 그랬을 당연히 많이 녹겠죠. 예를 들어서 엔진 같은 경우는 열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네네. 그 열이 바로 닿게 되면 바로 녹아내리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타는 것보다 들고 뛰는 게 나은 느낌입니다. 예. 우리 장진택 기자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제가 뭐 이렇게 뭐 얼음은 좀 깎을 수 있어요. 얼음은 깎아가지고. 네, 얼음 좀 그건 다 노동이기 때문에. 네. 네. 여름 지나기 전에 우리 장진택 기자한테 한번 얼음차 한번 만들어 시켜야겠어요. 네. 신차 저격 막 이런 거 하고 막. 그러니까 뭐 해가지고 시승기도 올리고. 뜨거운 여름을 식혀줄 얼음차가 나타났다. 카톡쇼에서 단독 공개되는 장진택 기자의 살신성인 리얼 얼음차 시승기. 장 기자님 기대하고 있을게요. 이렇게 얼음 자동차처럼 시원한 재미를 선사하는 카톡쇼. 오늘도 아주 재밌는 소식 많이 준비했거든요. 신나게 시동 걸어보겠습니다. 카톡쇼 스타트! 대한민국 환경부가 미세먼지의 주범을 공개했다. 첫 번째 용의자는 고등어. 고등어를 구울 때 나오는 오염 물질이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것. 국민들이 항의하자 정부는 뒤늦게 해명에 나섰다. 두 번째 용의자로 지목된 디젤차 역시 주범으로 낙인 찍혀 억울하긴 마찬가지. 특히 매연 저감 장치를 장착한 디젤 엔진이 가솔린 GDI 엔진보다 미세먼지가 적게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알려지며 정부 발표에 대한 비난은 커지고 있는데, 직분사 방식인 GDI 엔진이 불완전 연소로 인해 미세먼지 배출 가능성이 높다는데 정말 디젤차보다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을까? 궁금한 건 절대 못 참는 카톡쇼. 직접 확인해보기 위해 대한민국 운전자들의 고민 해결사 박병일 명장을 찾았다. 먼저 실험 결과를 예측해봤는데 DPF가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당연히 적게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GDI라고 적게 나온다는 보장은 없다는 거죠. 정확한 실험을 위해 연식과 주행거리가 비슷한 디젤차와 GDI 엔진의 가솔린차를 준비. 실험을 시작하기 전 실험 공간의 미세먼지를 확인해 봤는데 측정 결과는
6 마이크로그램. 첫 번째, 매연 저감 장치가 장착된 디젤차. 과연 가속 주행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미세먼지가 발생하는지 측정해 봤는데 결과는 119 마이크로그램. 두 번째, GDI 엔진 가솔린 차. 역시 같은 실험 조건의 가속 주행 상태에서 미세먼지를 측정해 본 결과 미세먼지 발생량은 734 마이크로그램. 가솔린 GDI 엔진에서 미세먼지가 약 6배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DPF 달린 장치, 그러니까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나온 차가 적게 나오는 건 확인이 됐고요. GDI 엔진이 아무래도 연료를 과하게 오픈합으로 분사하니까 조금 더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었어요. 어머, 진짜 이게 웬일이에요. 고등어의 스마시 되었어요. 고등어가 무슨 죄입니까? 그러니까. 나 고등어 좋아했는데. 안 그래도 나 디젤차 타는데 디젤차 타고 고등어 굽고 이거 나 이범. 근데 이제 고등어에 대한 오해는 좀 풀렸는데 네. 어때? 우리 디젤차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디젤차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미세먼지 주범으로 총알바지 아닌 총알바지였는데 이번에 디젤차는 좀 한시름 놓는 건가? 어떻게 가솔린이 더 높네요? 예전만 하더라도 이 일반 엔진 같은 경우에는 공기하고 이 연료, 휘발유를 섞어가지고 이 엔진 속에다 분사를 시켰는데 네.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제 효율이라든지 연비를 높이기 위해서 나중에 고압으로 해서 연료를 분사시켜서 네. 좀 더 활성화시키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상당히 문제점이 뭐냐면은 온도 변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불안전 요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그래요. 디젤 엔진과 가솔린 엔진을 딱 두 개를 놓고 보면은요, 유해 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거는 디젤 엔진이 더 많이 배출은 돼요. 네. 네, 근본적으로 더 지저분한 연료이기 때문에. 근데 디젤 엔진은 그동안 기술을 많이 발전시켜서 여러 가지 필터들이 많이 붙어 있었어요. 여과 그 장치들이. 중에 하나가 이제 미세먼지를 잡는 DPF 필터가 이제 있는데, 그 가솔린 엔진은 그런 필터가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가 그대로 그냥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가솔린 차라 그러면 되게 미세먼지 발생에 있어서 안전하고 막 내가 뭔가 디젤차 오너로서 되게 몰리는 느낌이었는데 꼭 그런 건 아니란 거네요. 그런 건 아닙니다. 일단 연소시키면은요, 유해가스가 많이 나오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엔진이라는 걸 사용하게 되면은 한계성이 분명히 있다는 거기 때문에 네. 가솔린, 디젤 자유스럽지 못하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듣다 보니까 해법은 그 매연 여과 장치,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필터링을 잘하느냐가 결국에는 환경도 우리가 지킬 수 있으면서 디젤차도 타고 가솔린 차도 타고 그 해법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국 정부에서 선진국에서는 친환경 차로 유도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내연기관의 한계는 분명히 있다는 걸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언제부터인가 아침마다 날씨와 함께 확인하게 되는 미세먼지 농도. 한국이 우연 하늘에 대한 원망을 고등어와 디젤차에 쏟고 있을 때 교통 부문에서 발생하는 전체 오염원을 고려하여 미세먼지 발생의 명확한 근거를 발빠르게 찾아 나선 유럽. 특히 독일의 환경부는 비배기가스로 인한 미세먼지가 많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앞으로 대기오염의 심각한 원인이 될 것이라 예측되고 있는 비배기가스. 대체 누구냐, 넌? 그러니까 이게 차가 없어진다고 해도 이게 미세먼지는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미세먼지의 주범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것도 있고 네. 또 타 지역에서 오는 석탄 화력 발전소라든지 또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도로하고 타이어 이런 데서 올라오는 비싼 먼지들이 미세먼지가 되는 것도 이제 많습니다. 타이어를 이제 브레이크 잡을 때 네. 브레이크 패드에서 나오는 먼지도 또 이게 또 만만치 않거든요. 할 때요? 그렇죠. 이제 브레이크 패드가 이렇게 해서 잡아서 브레이크 디스크를 잡아서 나올 때 여기에 이제 먼지가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보니까 자동차 미세먼지가 한 30% 정도를 차지한다면 나머지 70%가 비배기가스, 타이어 분진이나 브레이크 패드에서 나오는 그런 거. 그러니까 오히려 더 많은 거예요, 그런 게. 또 전기차와 이런 친환경 차들이 이제 늘어나니까 상대적으로 비배기가스의 비중이 높아지는 거죠. 예. 점점 규제가 있어요. 이제는 그러면은 이제 디젤 차로 인한 그 미세먼지는 줄어들지만 네. 비배기가스로 인한 근데 문제는 또 여전하겠네. 이게 저는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그 배기가스는 규제를 할 수 있잖아요. 그쵸. 뭐 어떻게 뭐 보상을 해주던지 아니면 더 필터를 강화시키던지. 비배기가스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솔직히 없고 그냥 운전자들이 더 깨끗하게 관리하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맞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국민들을 좀 계몽하고 아니면 좀 캠페인으로 좀 알리고 이게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해질 것 같아요. 아, 이제 오늘 카톡쇼를 접한 시청자분들은 이제 미세먼지 주범이 고등어랑 디젤차가 아니라는 걸 네. 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이슈메이커 두 번째 소식은 화면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보시죠. 아, 차 엄청 막히네. 아, 배고파. 기다리다 지쳐 차 안에서 빵으로 식사를 해결하는 운전자. 아이, 뭐야. 정말 뭐 먹었어? 어셨구나, 이게. 아이, 워셔액을 뿌려 앞유리를 깨끗이 닦아보는데 짜다, 정말. 좋아, 좋아. 그런데 말입니다. 아, 갑자기 눈 따가움과 두통을 호소하는 운전자. 주행 중에 무심코 한 이 행동 때문이라는데요. 대체 무엇일까요? 지금 저희가 VCR 보니까 주행을 마치고 눈 따가움 그리고 두통을 호소하는 운전자. 어떤 행동 때문에 저렇게 통증을 느끼는 걸까요? 눈이 따갑고 두통을 호소했다. 저는 그 운전하다가 엄마랑 통화하면은 이런 증상을 많이 느끼거든요. 잔소리! 너무 싫어. 똑같은 얘기 계속. 근데 엄마랑 통화하면 눈이 아프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러네. 일단 두통은 호소가 되거든요. 두통 아닌가? 유발자 엄마. 예. 체한 거 아니에요? 뭐 에어컨 에어컨 강하게 틀어놓고서는 빵 먹었잖아요. 막 꾸역꾸역. 먹었더니. 체하면 저는 약간 머리 아프고 잘 안 보이고 잘 안 들리고 막 약간 이런. 그래서 빵을 먹을 때 이제 미세먼지가 흡입이 돼서 네, 빵에서 빵과 함께. 빵가루가 아니, 죄송한데 운전 뉴스에 중에는 뭐 드시면 안 돼요. 이게 미세먼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잘 먹는데 나. 자, 그러면은 저희가 말한 이 말도 안 되는 답 중에 해답이 있을지 정답을 한번 보시죠. 주행 중 워셔액을 뿌리면 메탄올 때문에 눈이 따갑고 두통을 느낄 수 있다. 혹시 메탄올이 함유된 워셔액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워셔액에는 노즐의 동파를 막고 세정 작용을 돕는 알코올이 첨가되는데요. 메탄올이 실명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유독물질인 반면 에탄올은 인체에 위험성이 적고 차의 부식을 막아주는 물질입니다. 일부 업체에선 이 사실을 알면서도 원가 절감을 위해 메탄올을 사용했던 건데요. 카톡쇼의 긴급 진단, 메탄올 워셔액. 이대로 사용해도 괜찮은 걸까요? 나는 차 운전하다 보면은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뿌연 것 같으면 워셔액 칙칙. 그래. 나도 되게 자주 싸니까, 하는데. 싸니까. 뭐 이거 얼마에? 세네 번 주유소에서 막 넣어주잖아요. 그리고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막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되게 문제가 됐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누구나 타고 매일매일 타는 자동차인데 뭐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 독성 물질이 있다고요? 근데 최근에는 들어와서는 이제 문제는 워셔액이 에탄올이라는 걸 써야 돼요. 네. 에탄올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알코올 성분이어서 흡입해도 괜찮은 부분들이죠. 일반 소주죠. 이런 종류들 괜찮은데 메탄올이 있습니다. 메탄올은 이 공업용이에요. 이게 사람이 직접 들어가면 실명이 있거나 눈을 멀거나 아니면 사망까지 할 수 있는 건데 중국에서는 실제로 이 메탄올로 이 술을 만들어서 이 판매를 해서요. 메탄올 술이요? 메탄올 술. 그래서 중국에서 예전에 수십 명이 사망한 경우가 있어요. 맞아. 눈에 안 보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뿌리게 되면은 앞유리 쪽에서 뿌리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근데 그게 흘러내려가는 입구가 바로 공기가 외부에서 유입하는 공기와 똑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이 문을 닫고 뿌리면 괜찮겠지 하는데 그게 문을 닫고 뿌려도 실내로 유입이 된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문을 닫으면 환기가 안 되고요. 또 예를 들어서 외부 유입 모드로 하게 되면은 공기와 워시액이 들어와요? 내려가는 거 같이 빨려 들어가죠. 그래서 냄새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저는 네. 운전을 하면서 워셔액을 딱 뿌리면은 그 약간 그 소주 탁한 향이 들어오잖아요. 맞아, 맞아, 그걸 맞아. 즐겼는데. 저도 제가 되게 그럴 줄 알았어요. 즐길 줄 상쾌해지고.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딱 해서 운전하다 딱 한번 착 하면은 예. 뭐
워셔액 향이 좋아 딱 이러고서 운전했는데 그게 굉장히 안 좋은 네, 거예요. 우리만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다른 소비자들도 많이 느끼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국민신문고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그 유독성에 대한 민원이 되게 많이 제기되고 있대요. 근데 되게 답답한 거는 국립과학기술원에서 이걸 다 테스트하고 조사를 했지만 어쨌든 이거 메탄올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문 닫고 그냥 뿌리는 거고 우리가 직접 닫는 거 아니고 마시는 거 아니니까 별로 유해한 거 아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유입이 돼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거잖아요. 너무 답답한 거죠, 사실은. 근데 아직 그 메탄올 워셔액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접수된 건 없다고 합니다. 아니요? 네. 근데 뭐 솔직히 가습기 나올 때도 초반에는 이랬거든요. 맞아요. 초반에는 가습기 때문인지 긴가민가하지만 가습기 때문에 피해가 정식으로 접수된 게 없었기 때문에 약간 좀 방치된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워셔액도 이제 이런 상황으로 이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가 일어나고 난 뒤에 맞아. 뒷수습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미 이제 문제가 밝혀졌으니까 국가 차원에서 정확한 규제가 있어야 됐으면 좋겠고 맞습니다. 혹시 외국의 사례는 어떤가요? 이게 차를 당연히 탓하니까.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탄올 자체는 사용을 못하게끔 돼 있어요. 독일도 그래요? 그렇고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는요 규제가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판매되고 있는 게 KC 인증까지 받은 제품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메탄올 들어가는 거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것이니까 상당히 이 국민의 안전 건강에 노출돼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마크는 환경부에서 그렇죠. 허가를 해주는 거죠. KC 인증이라고 자동차 용품이라는 것들은 별도로 네. 받습니다. 네. 근데 이런 메탄올이라든지 이 유독성 또는 인체에 미치는 이런 제품에 대한 부분들 규제가 안 돼 있는 것들이 워셔액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다는 것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할 거예요. 물이랑 섞어서. 소주랑 그다음에 파란색 변기 세정제 있죠. 어허. 그거 섞어가지고 다 만들어가지고 제가 한번 팔아볼랍니다. 우리 공동구매. 내가 한 4,500원의 단가를 좀 맞춰보려니까. 아, 너무 비싸. 홈쇼핑에서 합니까, 그거? 네? 비싸. 그러면은 3,000원. 3,000원. 아우, 진짜 우리 장사하려고 그래. 박은지 모델하고 기자님 해주시고 법적인 문제 없는지 기사 써주시고 네. 제가 팔게요. 하면 될 것 같아. 무이자 12개월. 무이자 12개월 어때? 4,000원짜리를. 250원씩 자잘하게 내세요.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피해는 없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 해외 기준에 맞춰서 에탄올 워셔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독성 물질로부터 국민이 좀 안전해지려면은 환경부가 조금 더 독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조수석에 앉아 갑자기 몸을 떠는 이 남자. 뭔가 수상한데요. 아, 방구 꼈지? 뭐 방구를 껴. 뭔 소리야? 아, 왜 냄새 나잖아. 차 안에 발판에 흙도 많고. 아, 야, 너 이거 필터 안 다니? 야, 가량제라도 좀 갈아라. 아, 진짜. 얼마 전에 갈긴 갈았는데. 아, 냄새, 야. 에이. 결국 자동차의 실내 냄새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는데 큰 맘 먹고 방향제도 사고 항균 기능이 있는 에어컨 필터로 교체 완료. 이제 기분 좋게 달리나 싶었는데 갑자기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두 사람. 이들이 호흡곤란을 일으킨 원인은 대체 무엇일까요? 갑자기 운전을 하던 친구가 호흡곤란을 일으켰습니다. 왜 그럴까요? 점심 때 그 보리밥을 먹은 게 아닐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약간. 내 차에 그 남자들이 타고 있으면요 자주 저래요. 자주 저래 현상이 생깁니다. 일단 차 안에서 글쎄요, 여러 가지 뭐 문제점은 많이 있을 거예요. 네. 상황에 따라서 틀리겠지만은 네. 또 글쎄요. 공기질, 실내 공기질에 대한 부분들이니까 네. 문제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공기질의 영향이다. 공기질의 영향이다. 저희가 뭐 이렇게 답을 내놔 봤는데 정답이 한번 있을지 확인해 볼까요? 운전 중 호흡곤란을 일으킨 원인은 항균 필터 속 OIT 때문입니다. OIT는 살균, 소독제로 활용되며 광택제나 페인트, 접착제 등에 사용되고 있는 화학물질인데요. 최근 가습기 살균제에서 검출된 유해 성분인 CMIT와 같은 화학 계열의 성분입니다. 이런 데 필터로 활용을 하게 될 때에 그것이 공기로 유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물질이기 때문에 호흡기로 노출하게 되면은 폐 손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알레르기 이런 것들이
이제 독성으로 나타나는 그런 물질입니다. 환경부는 OIT를 유독물질로 지정했지만 공산품인 에어컨 필터는 이를 표시할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요. 유독물질이 지금 당신의 차를 습격하고 있습니다. 아잉? 뭐 항균을 했는데 왜 또 항균? 그리고 새고인데 뭘. 항균 필터는 이렇게 에어컨에 이렇게 나오는 공기를 좀 그렇죠. 이렇게 여러 가지 세균이나 네. 바이러스 이런 것도 제거해주는 거 아닌가요? 제거해주고 또 황사라든지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어떻게 보면은 나쁜 것들을 다 걸러주는 게 향균 필터거든요. 아니, 그리고 비싸잖아, 그리고. 아니, 진짜 한 1, 2만 원 비싸고 이게 그 있어요. 무슨 마크가 항균, 항곰팡이 네네. 이런 거 믿고 사는 건데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다. 그리고 내 건강을 좀 더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 뭐 향균 마크, 뭐 먹을 때도 막 오가닉,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찾잖아요. 부지런하게 움직여서 내가 굳이 그걸 샀는데 그것 때문에 호흡곤란이 일어난다고 하면. 근데 한 조사에 따르면은 네. 요 시중에 있는 그 항균 필터를 7개 중에 3개가 네. 요 문제의 이름도 복잡해요. 옥탄 이오시아 졸리논. 그게 거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가습기 거기서 나온 거죠. 가습기 옥탄 살균제에서. 이오시아. 예, 그거랑 똑같은 성분으로 했답니다. 이게 이제 그 균을 죽이는 역할은 아주 탁월한 약품인데요. 네네. 이게 이제 호흡기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각종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가습기 살균제에서도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이거 표시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우리가 생활 화학 제품 같은 경우는 함량이라든지 유독성에 대한 부분도 있고 경고 문구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나오는 자동차 필터 같은 경우에는 공산품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들어갔는지는 함량이나 뭐에 대한 의무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독성에 대한 부분도 전혀 모르고 있는 노출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요. 유해물질 이거 소비자들한테 알려주기 싫다 그러면 공산품으로 분류해서 제조를 한 다음에 공산품으로 시장에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OIT, 이게 2014년에 환경부에서 유독 물질로 지정을 했는데 그래도 이 경고 문구 뭐 이게 아무리 공산품으로 내놓을지라도 네. 이게 양심상 작게라도 이렇게 경고 문구가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문제는 이 분류가 공산품으로 돼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생활용품 하게 되면 직접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들이 의무화사항이 돼 있는데 네. 공산품에 대한 부분들은 예외 조항이거든요. 너무 그래서 애매하다.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은 더더욱이 이 신체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제품에는 네. 좀 더 규제를 강화를 하고 와. 포함되는 분류도 세분화시켜서 정확히 건강에 끼치는 부분들에 대한 영향이나 조사 또 분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7개에서 3개가 검출이 됐다고 네네. 했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라도 있으면 방법이 돼. 있어야 돼. 이게 표시 성분이 없으니까 네. 이걸 내가 다 맡아볼 수도 없고 맞아. 너무너무 아니, 애매한데. 표시 성분이 있다 그래도 옥탄 이오시아 졸리논 이런 걸 외우고 다닙니까? 그래도 OIT만 기억해도 내가 이렇게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 알 텐데 이거조차 없으니까 너무 문제인 그래서 거예요. 정부에서도 이런 네. 제품에 대해서요 분석하고 그걸 알려줘야 되고 관련 시민단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매운동 해야겠네요. 그럼요 개인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네. 좀 더 신뢰성 있는 정부의 역할 또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도 활발하게 국민들한테 알리는 역할 이런 부분이 없게 되면 상당히 이런 이 사각지대 노출된다고 볼 수 아니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마트 갈 때 이제 할인 쿠폰만 챙길 게 아니라 이 성분표까지 갖고 다녀야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거 리트머스 종이라도 좀 들고 다닐까 봐요. 이렇게 좀 찍어보고 OIT가 들어가 있나 없나 좀. 특히 이제 자동차라는 것이 일반 넓은 공간이 아니라 폐쇄된 공간입니다. 네. 일반 방보다 더 좁은 공간이거든요. 여기서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이 폐쇄된 공간에서 마시게 되면 누적된다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반복이 되면 문제거든요. 특히 이제 폐라든지 코 점막이라든지 이런 데 누적되면은 우리가 가습기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되게 어떻게 화나는 해야죠? 게요. 사실 업체에서는 일단 이것도 흡입 가능성이 없다라고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변명을 늘어놓고 있어요. 네. 그랬더니 뭐 여론이 당연히 들끓잖아요. 뭐 말도 안 된다. 항균 필터면 당연히 우리가 켜서 그걸 마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이 안 된다 하도 난리를 치니까 그제서야 이제 환경부가 OIT가 들어간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수거를 하거나 아니면 뭐 판매 금지를 시키거나 이런 방안을 논의해보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정확한 대처 방안이 없으니 그렇죠. 오피셜이 없잖아요. 없죠. 우리라도 좀 조심할 방법이 어떻게 네. 없을까요? 일단 쓸 때 사용을 하고 환기를 자주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제일 많이 안 하는 게 겨울철에 춥다 보니까 히터 켜고 외부 찬바람 들어오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그래도 좀 엽니다. 근데 이제 겨울철이 문제고요. 네. 이게 반복된 폐쇄된 공간에서 계속 노출되는 게 별로 안 좋다고 볼 수가 있고 겨울에도 이렇게 실내에서 방구를 좀 종종 끼시고 하세요. 그래야 문을 엽디다.
너무 어쩔 수 깨끗하면 어쩔 수 없죠. 이러면서 열어도 그게 다 우리 건강을 지키는 법이었다는 걸. 그러니까. 너희들은 알겠니?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범정부적인 그런 네. 규정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소비자도 이 성분에 대해서 좀 알고는 있어야겠네요. 알고 있어야 독성 돼요. 물질을, 왜냐면 예.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은 특히 사람이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폐쇄된 공간이고 반복되게 되면은 이게 나이 들어서 생기게 되면은 인과관계가 이것 때문에 생겼는지 밝히기가 좀 어렵거든요. 맞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더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좀 더 정부에서 국민의 건강 관련 제품들은 좀 더 규제를 좀 강화를 해야 되고요. 이게 대기오염이 심해지고 있는데 내 집, 내 차에서만큼은 유해물질 공포에서 안심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지금 메탄올 성분 네. 딱 봐야 되고요. 체크해야 되고 네. 그리고 OIT 네. 성분 뭐라고요? 옥탄 이오시아 졸리논. 아, 이거 어려워. 옥탄 이오시아 졸리논. 네. 어렵다. 어려워요. 이 성분을 꼭 배제하고 상품을 고를 때 네. 고르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네. 기존의 프리우스는 잊어라. 한 단계 진화한 플랫폼으로 다시 태어난 하이브리드의 선두주자 4세대 프리우스.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친환경 자동차의 세계적인 스테디셀러를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It'll take some time adjusting. Welcome to your life. You're everything you'll someday be. There's a way to... 조금 세 보일 수 있지만 요즘 트렌디하게 생각되는 그런 디자인을 잘 따라가고 있는 외관이라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애기들이 갖고 노는 그 장난감을 확대시켜 놓은 확대판 같다. 한마디로 좀 못생겼잖아요. 받아들이기는 좀 힘든데 일본 차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 감성에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시승해 봤습니다. 진짜 심플한 것 같아요. 차의 목적이 오로지 이동 수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내부인 것 같아요. 굉장히 귀엽습니다. 모든 것이 되게 귀여운데 안에 내장재 같은 경우에는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얗게 조금 약간 어떻게 보면 젊은 감성을 많이 반영해서 이렇게 좀 깔끔하게 만들기는 했어요. 근데 검정과 하얀색의 플라스틱이라고 하면 일단은 젊은 사람들까지만 좀 연세가 있으시다거나 그러신 분들은 이걸 좀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든 디자인이 하이브리드에 최적화가 돼 있어요. 그리고 하이브리드스럽게 디자인이 돼 있습니다. 딱 타면은 이거는 내가 맨날 타던 차랑 틀린데? 라는 게 그냥 나오죠. 그리고 기어 노브 같은 거 하나만 봐도 완전 전자 제품을 보는 듯한 전자오락기 이렇게 조이스틱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내부를 확인했으니 본격적인 주행 시작. 진짜 모노레일 타고 출발하는 그런 느낌. 이렇게 엔진이 해가지고 이렇게 간다기보다는 근데 정숙성이나 승차감은 되게 좋네요. 섰을 때도 바로 시동 꺼지죠. 근데 브레이크 그렇게 잘 안 드는 것 같은데? 아닌가? 브레이크를 제가 좀 무서워서 이렇게 살짝 밟아서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밟는데 이게 차가 조금 늦게 반응을 하나? 좀 이런 느낌이 살짝 들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 차체가 작아가지고 그렇게 불편감이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확 달라진 거는 무게중심이 상당히 낮아졌는데요. 바닥에 아주 두툼한 철판, 이만큼 두꺼운 철판이 바닥에 깔려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무게중심 낮춘 거는 정말 잘했는데요. 근데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저속 구간 있잖아요. 한 6, 70 밑에 저속 구간에서는 되게 이렇게 부드럽고 스무스한데 이게 한 조금 이렇게 넘어갈 때
속도가 한 80, 90 이렇게 넘어갈 때는 좀 버거워하는 느낌이 확실히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모드가 되게 많은가 봐요. 근데 드라이브 모드를 바꿔볼게요. 에코 모드였는데 노멀 모드도 있고요. 이건 파워 모드도 있어요. 오, 이게 달라요. 밟는 느낌이. 왜냐면 저 에코 모드일 때 더 세게 밟거든요. 근데 에코 모드일 때 더 세게, 파워 모드 때보다 더 세게 밟는데도 불구하고 파워 모드에서 딱 밟을 때 이렇게 윙 하면서 힘을 받는 그런 느낌이 진짜 안 나요. 그래서 지금까지 운전했던 차들 중에 이 드라이브 모드를 바꿨을 때 변화가 가장 큰 차 같아요. 프리우스의 핵심 포인트, 실연비는 자, 우리가 지금 서울 시내를 여기 상암동에서 광화문 있는 데까지 한 22km 정도 왕복을 했습니다. 근데 연비가 지금 100km 가는데 4.7리터가 들어가죠. 그러면은 20을 넘겼네요. 20을 넘기고 연비가 한 21 정도 나옵니다. 저희가 무슨 뭐 연비 절약을 위해서 좀 더 살살 몰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통상적인 주행을 했는데도 연비가 21 정도 나온다는 거는 이거는 보물 같은 차입니다. 이거는. 네, 카톡쇼 신차 저격 빵야. 이번 주 주인공은 친환경 자동차죠. T사의 프리우스입니다. 언젠가 나오겠지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미세먼지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괜찮습니다. 저는 하도 얘기를 많이 듣고 왜 우리 이런 속담 있잖아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이게 진짜 괜찮나. 저는 의심 가득한 마음으로 오늘 왔습니다. 그럼 오늘 이 느낌 그대로 살려서 신차 저격 제대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빵야 저격 스타트. 저격 포인트 하나, 4세대 등장. 하지만 디자인은 무리수? 저는 요거 봤는데 약간 우리 초등학교 때 그 과학 그림 뭐 그리기 대회. 그리기 대회 그런 거 하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나르는 자동차 느낌 아니에요? 약간 제5원소에 나왔던 그런 거 같지 나르는 않아? 자동차 같은 그런 너무 미래 앞모습이 너무 저는 좀 뭔가 날렵한 건 좋은데 날렵하다 못해 너무 싸나워 보이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쫙 눈이 째졌어요. 그리고 앞에 아래 여기 무슨 광대같이 모두 또 붙어 있어요. 이런 게 약간 좀 못생겨 보이지 않나. 사실 3세대까지는 디자인 예뻤거든요. 동글동글한 할만했죠. 귀여워. 근데 요 이제 디자인에 대해서 말이 많아서 요 차 이제 출시하기 전부터 우리나라 기자들이 이제 뭐 출장도 가고 일본에 가서 디자인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진짜 업계 사람들 반응도 궁금해요. 근데 이 T사의 이 프리우스의 디자인은 공기 역학을 많이 연구한 디자인이다. 그래서 모든 라인 하나하나가 다 공기의 흐름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라인들을 다 공기역학적으로 다듬다 보니까 모나게 이렇게 탁 나오게 하는 면을 못 잡았던 거예요. 근데 공기 역학을 생각하는 차종은 아니지 않나요? 뭐 우리가 공기 역학을 생각해야 되는 차 같은 경우는 막 페라리나 페라리 같은 뭐 그런 스포츠카가 아니죠. 떠오르는데 이 차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공기를 잘 가르고 공기 저항을 덜 받게 디자인을 해야지 연비가 좋아집니다. 빠르게가 아니라 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연비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무게도 가볍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네. 공기 저항을 덜 받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공기 저항 계수를 따지는데 프리우스는 디자인치고 공기 저항 계수가 굉장히 낮은 차입니다. 프리우스가 0.24거든요. 공기 저항 0.24 계수가? 공기 저항 계수가 이게 숫자가 낮을수록 공기 저항을 덜 받는다는 겁니다. 페라리 488 몇이에요? 0.32입니다. 그게. 페라리보다 공기 저항을 그럼 덜 그러니까 받는. 0.3 미만으로 돼서 0.2 단위로 가면요 굉장히 디자인을 공기 저항을 적게 받게끔 잘 설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우리 수영 선수들 전신 수영복 입는 거. 이제 그거 금지됐잖아요. 하도 그거에 따라서 기록이 달라지니까 전신 수영복을 그냥 짱짱한 거를 입은 거죠. 근데 저는 이 전에 3세대 모델은 그냥 소형차 느낌이 강했었는데 맞아요. 요거는 좀 커진 거 맞죠? 네. 커졌죠. 지금 전체 길이가 4세대에 들어와서 6cm 커졌는데 실내는 2cm가 커졌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오버행이라 그래가지고 앞에 범퍼에서 앞바퀴, 뒷바퀴에서 뒤에 범퍼 사이의 거리가 오버행이라는 건데 네. 오버행이 짧아지면 휠베이스 안에 실내 공간이 넓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소형차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안에 공간이 넓어지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넓어지고. 이 휠베이스가 길어서 네, 그래서 넓어졌다. 실제로 안에가 공간이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뒷좌석 같은 경우가 네. 뭐 1, 2세대
1cm만 늘어나도요 머리가 닿느냐 안 닿느냐의 차이가 나와요. 그래요? 아니 저는 2cm면 사실 우리 내 엄지 손톱도 2cm 될 것 같은데 네. 약간 요만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머리 위에 사람이 되나? 2cm의 공간이 있느냐, 윗cm의 공간이 없느냐에 따라서 여기. 머리가 닿느냐 안 닿느냐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그 머리가 뒷좌석 이렇게 딱 앉으면요 다요? 닿거든요, 약간. 예, 근데 이거 안 닿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지난번에 카톡쇼에 방문했던 엘사의 GS450H의 느낌과도 얼추 비슷해요. 요거의 미니어처 같은 느낌도 맞아요. 있는데 실내는 전 세대들보다 더 간결해졌다고 하는데 근데 진짜 탔는데 계기판도 그렇고 뭔가 맹숭맹숭한 것이 옆에도 뭐도 없고 진짜 모노레일 탄 것 같은 거에서 아 이거는 정말 연비만 중요시한 차인가 운송 수단으로서의 기능으로만 내가 이걸 타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니 하필 우리가 지난주에 막 우드 있고 진짜 생나무가 있는 되게 고급진 그런 내장을 딱 보다가 저는 이렇게 쳐봤어요. 이게 뭔가. 근데 플라스틱이더라고요. 아. 그리고 너무 검정과 너무 하양색 이렇게 그러니까. 이 대비를 좀 추구해 놓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보면서 이게 조금 아쉽지 않나. 뭔가 저기더라고요. 효율을 추구하다 보니 디자인은 놓친 듯한 낯서, 느낌. 저는 이 실내 디자인을 좋게 봤거든요. 이 프리우스 같은 경우는 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야. 너무 티내고. 네, 하이브리드로 확 티냈죠. 그래서 밑에 이게 하얀색으로 하는 거는 예. 보통 자동차 실내에서 하얀색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유리창에도 반사가 되고 뭐 드럼 타고 뭐 이러기 때문에 하얀색 잘 안 쓰는데 독보적인 하이브리드 차기 때문에 하얀색. 저는 거기 무슨 세면대인 줄 알았어요. 그쵸? 아니 그리고 세면대 분위기가. 기어봉도 보면은 왜 무슨 범퍼컷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앞에 있어가지고 그거 저기 전자오락 조이스틱.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진짜 왜 우리 막 큰 그런 놀이공원 가면은 왜 놀이기구와 놀이기구 사이가 멀 때 타는 그 차 있잖아요. 아, 카트 그거. 카트 같은 거예요, 너무. 그래서 아직 제가 촌스러운 건가? 어떠셨어요, 교수님은 전문가 입장에서? 저는 사실 이제 이게 경제성 논리로 만든 차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같은 차가 좀 멀리 갈 수 있는 거, 오직 이제 연비라든지 이동 수단에 충실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4세대까지 변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예를 들어서 변한 게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거. 예. 실제로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전방 주시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정보를 홀로그래픽으로 띄워주는 거거든요. 예. 또 출력과 게이지에 대한 거, 속도에 대한 거 이런 것도 나오는 것들은 필요한 것들은 필히 알려주지만 필요 없는 거는 경제성 논리에서 다 빼겠다는 예, 그런 측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충실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새롭게 변화한 4세대 프리우스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내외관 디자인 뭐 신경 쓰느라 이제 연비 얘기는 아직 못했잖아요. 네. 연비, 이게 어느 정도의 연비가 나오는지 다음 저격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격 포인트 둘. 지금껏 듣지도 보지도 못한 대단한 연비? 듣보잡 연비라고요? 그럼 뭐 얼마큼 나오길래 이거 3세대가 리터당 21km가 나왔는데요. 네. 지금 4세대가 리터당 21.9km입니다. 근데 21.9. 가솔린 차가 하이브리드화 시켜서 나올 수 있는 연비 중에서 굉장히 높은 연비고요. 이건 공인 연비거든요. 네네. 실제로 운영을 본인이 하게 되면 굉장히 높게 나오니까 우스갯소리를 해서 서울 부산 왕복하고도 충분히 남는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 근데 21.9면은 뭐 예전에 나왔던 K사의 니로나 아니면 H사의 아이오닉 네. 비슷한 수준 아닌가요? 비슷합니다. 사실은 이제 극한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운영하는에 대한 부분들이 좀 틀립니다. 근데 이거 실 연비가 40km가 넘는다고. 네, 요게 이제 에이? 요 출시할 때요 기자들을 대상으로 그 연비 측정을 했어요. 80명의 이제 기자가 참가를 했는데 그 15명 정도가 30km대 연비를 기록을 아니 했어요. 근데 실연비가 왜 이렇게 잘 나와요? 공인 연비는 네. 또 왜 이렇게 낮게 나오고? 반대해야 되는 그때 거 아니에요? 이제 잘못 나온 많은 거 분들이 야 그 연비 잘 나오는 도로에서 한 거 아니야? 근데 저도 이제 직접 참여를 했거든요. 강변북로랑 뭐 그냥 우리 서울 시내 그냥 뭐 이런 거 했습니다. 그리고 그 T사에서도 특별히 연비 운전하지 마라. 그냥 밟다 보면 연비가 그냥 좋아지니까 그냥 이제 하고 시간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늦게 들어오면은 이 탈락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네네. 그 시간에 맞춰 오려면은 연비 운전 할 수가 없었어요. 아. 근데도 1등이 45.45. 그냥 가는데도 막? 나 1등이 45.45인데 이 친구가 저보다 일찍 들어왔어요. 그럼 막 밟고 엄청나네. 수긍하게 대신 되게 좋았다. 더 마르지 않았을까요? 몸이?
말랐네요. 저는 그랬네. 20대 나왔습니다. 비밀의 저항을 많이 받았네. 그러니까요. 앉아 있는 것만으로. 무거워가지고. 그날 기자들이 45.45 나왔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너무 많이 나오지 않았냐 이거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이 고속도로로 정속으로 고속으로 달리는 것보다 도심지에서 훨씬 더 연비 효과가 좋습니다. 낮은 속도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가다서다 반복할 때 서 있으면은 엔진 정지가 완전히 되어서 공회전이 아예 없고 제동을 하게 되면은 발전 회생제동이라 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서 거꾸로 뽑아냅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잡으면 잡을수록 또 뽑아내는 전기가 많아요. 그래서 모든 걸 효율적으로 만든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이 4세대가 훨씬 이제 막 좋아졌는데 네네. 그 이유가 뭐 기술적으로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1세대에서 3세대까지는 가장 중요한 게 자동차를 만들 때 뼈대를 구축하는 게 플랫폼이라 그래요. 네. 그게 이제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비용도 낮출 수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어떤 모델을 진화시키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4세대는 이 T사에서 TNGA라고 뉴 글로벌 아키텍처라는 말을 쓰면서 네. 새로운 통합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기존의 1세대, 3세대에서 만들었던 거하고는 틀리게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앞으로 향상되고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네. 1세대부터 3세대까지는 있던 플랫폼에 하이브리드 엔진을 집어넣은 수준이었는데 이 차는 하이브리드를 위해서 플랫폼부터 만든 거예요. 하이브리드를 위해 태어났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통합 플랫폼이라 그래서 하이브리드와 일반 가솔린이나 뭐 다른 차들도 같이 쓸 수 있는 플랫폼으로 만든 거에 이제 하이브리드 엔진을 얹은 거죠. 저격 포인트 셋. 프리우스 국산 하이브리드에 움찔했다. 그리고 뭐 K사나 H사에서도 하이브리드 차가 나왔죠. 그리고 실제로 T사에서는 네. 뭐 아이오닉 뭐 전담 팀이 또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진짜요? 예전만 하더라도요. 국내에서 H사에서 거꾸로 T사 걸 몇 대를 갖다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분해를 했어요. 그래서 특성이 뭔지를 분해를 했는데 반대로 되는 겁니다. 이제는 경쟁사가 되다 보니까 거꾸로 T사가 H사 거를 구입을 해서 다 분해를 해가지고 특히 고속에서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왜 우리 거에 비해서 이게 잘 나올까 이런 거에 대한 분석 상당히 진보를 했다는 뜻이죠. 실제 또 국산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오너이지 않겠습니까? 네. 비교를 해본다면 어떻습니까? 저는 기술은 아무래도 H사 같은 경우는 1세대 차입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만든 1세대고요. 처음 만든 차고요. 네. T사 같은 경우는 4세대입니다. 1세대와 4세대의 차이는 분명히 있구나. 라는 거는 뭐 부인할 수가 없는데 1세대 만든 것 치고는 정말 잘 만들었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가격적인 것도 저는 되게 크다고 생각해요. 이거 지금 풀옵션 3,900이거든요. 근데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한 3,000 안 되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보면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 난다고 네, 보시면 네. 돼요. 근데 1,000만 원 차이 나는 걸로 치면은 저는 아이오닉이 훨씬 우세하지 않을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그런 그렇죠. 생각도 들고.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국산차와 수입차의 차이라서 1,000만 원인데 솔직히 아이오닉과 프리우스의 그 격전지는 한국이 아니고요. 네. 북미 시장. 아, 그래요? 미국에서 이제 격돌할 차기 때문에 미국 가격은 아마 비슷할 겁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 어느 정도 완성도가 좋느냐, 또 연비나 가격 여러 가지가 이제 융합적으로 작용을 하겠지만은 네. 상당히 좀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게 일본은 20년이라면 실제로 한 30년 됐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연구해서 나온 게. 근데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10년이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1세대 양산형 하이브리드 자동차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일본이 했던 거를 3분의 1 정도로 축소해서 빠르게 따라갔다는 거는 자부심 느껴도 괜찮고 원천 기술 확보에서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T사의 한국 지사에서도 예. 그 아이오닉이 시장을 열어주는 거를 상당히 반가워하고 있어요. 하긴 그러니까, 서로 유입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서 H사의 아이오닉을 통해서 많이 경험을 하고 그것보다 우수한 프리우스를 더 이제 제대로 좀 바라볼 수 있게 되겠다라는 기대감이 이렇게 있습니다. 항상 경쟁자가 있어야지 보는 맞아. 사람도 재밌거든. 네. 예전에 김연아가 있으면 누가 있어요? 아사다마오. 더 중요한 거 얘기해 드릴까요? 태진 아저씨랑 송대관 아저씨 맨날 싸우시죠? 맞아. 두 쪽에 하나 없으면 그렇게 힘이 빠져 보여요.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요즘에 힘이 빠져보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두 분이 같이 아웅다웅해야 우리도 재밌고 그러니까 그런 선의 경쟁이 됐으면 좋겠고 전 또 한 가지가 그 전에 프리우스는 항상 하얀색밖에 못 봤던 것 같아요. 디자인이 그래서 그런가? 빨간색. 근데 이제 요번에 디자인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좀 다양한 컬러의 다채로운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그 좋겠어요. 연비뿐만 아니라 뭔가 운전하는 재미. 맞아.
내 차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재미도 느끼게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친환경차가 더 재미있고 친근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대표 주자, T사의 스테디셀러로 20년 동안 진화한 프리우스. 1세대부터 3세대까지 무난한 디자인에 반해 4세대의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은 아쉽다는 점. 하지만 효율을 생각한 디자인으로 단순히 예쁘기보다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고자 치밀하게 디자인한 것. 그렇다면 국산 하이브리드와 프리우스의 차이점은? 프리우스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최적화된 플랫폼을 장착해 연비와 성능 면에서 우세하다는 점. 반면 H사의 아이오닉은 가격이 1,000만 원 정도 저렴해 가성비에서 우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함께 해주신 굉장히 바쁘세요. 김필수 교수님. 네. 오늘 카톡쇼 나오셨는데 어떠셨나요? 예, 너무 즐거워서 까무러칠 것 같습니다. 까무라칠 것 같아요. 어떡해. 네, 앞으로 또 내치지 마시고 간혹 이런 거 있으면 불러주시면 제가 기쁜 마음으로 오겠습니다. 예. 저희도 나중에 또 좋은 기회로 초대하겠습니다. 네. 네, 여름밤의 열대야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카톡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더 알차고 시원한 방송으로 찾아올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오늘 밤도 굿나잇! 굿나잇. 잘 자요. 제가 수집하고 있는 미니카예요. 수집한 미니카 한번 보시겠어요? 근데 한 2,000개 정도는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